자, 반야신경 안에서 우리 공중 무색 무수상행식에서부터 해가지고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득까지 요 사이를 지금 이야기를 전체를 다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앞에 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리비설신이 색상행비 촉법, 안개에서 무의식계까지, 그 다음에 무명에서 영무명진까지,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반야신경을 독송해요. 이거 모른 채 앞에 무자 붙여가지고 독송해요.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먼저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자 했을 때 물론 반야신경의 입장에서 무를 붙인 것은 유자성의 입장에서 무인 겁니다. 유자성의 입장에서 무자성이라는 것에서 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거는 별개로 일단은 삼가 법문, 온척의 법문, 그 다음에 연계의 법문, 그 다음에 무고지 사제의 법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 뭐냐면은 내용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자성이니 무자성이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삼가법문 온척에 대해서 전통적 해석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 불교관 입장에서 온척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경전에 입각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온척에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연계법 안에, 그러니까 온 하면은 쌓였다는 거잖아요. 쌓였다는 것이, 쌓인 것에 시간적 과정이 있는 거죠. 뭐 쌓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오늘 무덕이라고 번역하는 입장에서 오늘 쌓여 있으니까 쌓인 것만 보면 무덕이지. 무덕이로 번역했다면 무덕이는 한꺼번에 있는 거야. 그 무덕이가 집합되어 있는 과정이 있는 거야. 집합되어 있는 과정이지. 쌓일 온자 입장에서 쌓여 있는 과정이 있는 거지. 다발이라고 번역을 또 합니다. 다발이라는 건 우리 밧줄 보면 꼬였잖아. 그걸 이제 다발로 번역하는데 꼬인 과정이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다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꼬여 있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에 있었냐니까 근, 경, 그죠? 그 다음에 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야. 근경, 식의 과정. 근이란 것이 이미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꼬여온, 쌓여온 방향이 있겠지. 쌓여온 방향. 그게 근입니다. 근. 경이라는 것이 나만 그렇게 꼬여있고 쌓였어요. 세상이 꼬여있고 쌓였어요. 세상이 꼬여있고 쌓였겠지. 그게 경입니다. 경. 근. 주관적 내용이 있겠지. 그 다음에 경. 이걸 내가 지식이라고 했죠. 지식적 내용이 있겠지. 지식이라는 건 내가 알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도, 아니, 우리가 80년대만 살아도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게 좋아요? 마당 넓은 집에 사는 게 좋아요?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마당 넓은 집이 더 좋죠. 아파트는 서민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잖아. 물론 이제 강남 개발이 돼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관념에는 아파트보다는 마당 넓은 집이었지. 그리고 아파트 하면은 땅이 내 땅이요. 지분으로 따지면 몇 평 안 돼. 몇 평 안 되니까, 그래도 내 땅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관념이 있었다면은 90년대부터 IMF 이후로는 그게 허용됐어요.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마당 넓은 집이 좋아요? 높은 집이 좋아요? 높은 집이 좋지. 그래서 마당 안만 넓어도, 그래, 물론 재벌들이 사는 마당 넓은 집은 비쌉니다. 그런데도 전 마당 넓은 집보다는 높은 집이 낫지. 관리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다른 게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관념도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졌는데 그 달라져온 과정이 있는 거지. 그 과정이, 물론 그게 가치의 문제입니다.
세속적 가치. 가치의 문제지만 그것이 어떻게 쌓여왔지. 집에 대한. 그러니까 집에 대한 관념이 그냥 관념으로 있어요. 상으로 쌓인 거야. 상온이지. 상온으로 쌓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직관적 관념이 달라졌다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실은 똘똘한 한 채가 더 중요하잖아. 강남이 집 한 채가 더 중요해. 똘똘한 게. 다른 데 뭐 몇 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관념이 달라진 거지. 그 관념이 달라진 것이 내가 그렇게 달리 본 거야. 그는 세상의 관념이 그렇게 달라진 거야. 집에 대한 관념이. 그렇죠. 그래서 80년대에 청년은 마당 넓은 집이 가치가 있었다면 지금 애들은요. 강남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사는 젊은 애들은 강남 아파트라는 경을 일방적으로 내가 대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그 가치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 그게 경이란 말이야. 그게 경도 꼬여 있다는 거야. 경도 그렇게 쌓여 있는 거지. 그는 내 마음 안에 쌓여 있겠지. 내가 좋고, 뭐냐면 싫어하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선호의 문제. 그게 근에 쌓여 있다면 경에는 문화적 내용, 문명적 내용이 쌓여 있다는 게 그게 지식적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인식의 문제래, 인식의 문제. 그것에 봐서 여러분들은 마당 넓은 집이 좋아요? 그럼 아파트가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저한테는 마당 넓은 집이 좋아요? 아파트가 좋아요? 저는 마당 넓은 집이 여전히 좋죠. 왜요? 절이라는데 그래도 종도 좀 달려있고, 종치는 맛도 있고, 예? 도량이 이렇게 뺑뺑 돌면서 풀도 자라가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마당 넓은 집이 좋지. 지금 우리 법당은 마당 넓은 집이요. 이게 네모짜리 안에 갇혀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있겠지. 이걸 하면은 시골에 가면 너른 땅 삽니다. 우리 이것도 가면 시골에 너른 땅을 가서 종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앉아서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요 안에 있는 거지. 근데 저한테 로망은 여전히 그래도 새벽 공기 쐬면서 종도 치고 그러면서 그냥 밤하늘에 좀 별도 좀 바라보고 초도상에 살랑살랑 풍경 소리도 딸랑딸랑 들리는 것이 로망이지. 저한테 로망은.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그게 인식의 문제지. 근데 저한테 인식은 계속 로망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지. 근데 인식에 그렇게 로망이 잡혀 있다면은 되게 거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야. 나중에 시골 가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 하지. 그래서 시골 가 살아야지 하면은 여러분 시골 따라간대 안 따라간대? 여러분들 로망이 아닌 거지. 여러분들 편리가 있는 거지. 편리. 그리고 그 식이 다른 거죠. 인식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경이 현재의 나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경식 하는 것은 쌓여있는 내용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쌓여있는 내용을. 이것이 마치 무슨 인식론적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이 쌓여있는 내용 이걸 제쳐두고 마치 칸트식으로 감성이니 구상이니 범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게 근경식의 내용입니다. 근경식의 내용이 감성, 우리한테는 감각 자료들이 있지. 그 감각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 그걸 구상이라 그럽니다. 그 구상을 나는 그 구상된 것을 어떤 자료로 엮어서 그렇게 인식할 거냐의 문제. 그게 이제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이제 소위 해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이성주의, 즉 내셔널리즘 안에서의 내용을 그렇게 인식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칸트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부처님은
근경식 이야기하면서 한 어느 정도 앞으로 당겼어? 엄청나게 불교의 사변은 선진화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적 사태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었어. 안 그러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꼬여 있는 것에 대한 해탈의 문제로 근경식을 이야기할까? 이렇게 꼬여 있는 것에 대한 해탈의 문제로 근경식.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근경식의 문제를 인식론적 접근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경식의 내용입니다. 제가 근경식의 내용을 오늘 해탈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서 연기법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왜 그럼 연기법의 12연기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했을 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셔가지고 바라나시 녹야원에 가서 5비구에게 법을 설합니다. 근데 우리는 5비구가 딱 만나가지고 갑자기 탁 이야기한 거로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5비구한테 설명하는데 5비구가 잘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잘 알아들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여러 단편으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편으로 이야기하고 5비구가 알아먹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설해지는 경이 초전법륜경 하는 겁니다.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이 처음 이제 법을 갖추어서 법륜, 내가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이해를 해서 그 이해가 피드백이 됐을 때 법륜은 굴러가겠지.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률은 굴러가는 거야, 안 굴러가는 거야? 그거 안 굴러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듣고 그것에 대한 감상 내지는 이해가 왔다 갔다 해서 더욱더 심도를 있게 해야 법륜은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전 법륜, 바퀴가 굴러가는 것에 대한 초전 법륜경을 부처님의 첫설법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설법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이 쭉 있는 거죠. 이전의 과정이 있는데 그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뭘 설하시냐니까 첫째 중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고진멸도 사제,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사성제의 도성제에서 8정도를 이야기합니다. 8정도. 그래서 중도와 사성제와 8정도 이야기로 초전법륜을 굴리시죠. 첫 설법을 완성을 했단 말이야. 그 이전에는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겠지. 그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직까지 법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단편이 있는데 오늘 이제 사성제에 대한 단편의 경 2가지를 꺼내서 사성제를 이야기하면서 연기법으로 쭉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드렸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면 열애경 돼 있죠. 왔다 갔다 수타 열애경. 그 열애경이라는 쌍유타 니까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뜻 함축경에서 또 이거 마찬가지로 쌍유타 니까야에서 나온.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맞지마 니까야지. 부처님의 니까야는 기가니까야, 긴 경, 그 다음에 맞지마, 중간길이 경, 그 다음에 쌍유타니까 주제별로 모은 경, 그 다음에 안구따라니까 숫자별로 모은 경, 그 다음에 굿따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별책부록, 법구경이나 수다니빠따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부경, 예, 이제 해당되는. 그래서 사부니까야, 오부니까야, 보통 이제 사부니까야가 니까야 안에서는 정형화된 그런 니까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쌍유타 니까야는 주제별로 모았다는 거예요. 주제별로 모았을 때 우리가 오늘 설한 경도 있고 철을 설한 경도 있고 뭐 이렇게 주제별로 쭉 모은 경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니까야죠. 그래서 읽으면 참 좋은데 맞지마 니까야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쌍유다 니까야 읽으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내가 80까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내 나이 80살까지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그냥 쉽지 않고 여러 단편해서 왜? 그러면 나라에는 갔다고 그랬어? 아니야.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보살들은 백수 다 할 사람들은 옆에 쫙 앉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애경을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열애경 다 녹야원에서 살아는 겁니다. 녹야원 우리 다메크 스투파 있는 우리 인도 갔을 때 바라나시 갔을 때 탑 있잖아. 요렇게 생긴 거. 저는 불두처럼 이렇게 툭 생긴 거. 큰 탑. 이제 다메크 스투파 거기가 있는데 이시바타나 녹야원이죠. 녹야원에서 이제 5비구한테 살아는 녹야원에는 부처님과 5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나시는 인도 종교의 모든 종교의 고향이야. 어머니와 같은 즉 앞에 강가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뭐냐면은 곧 특히나 어디서 어디로 흘러? 앞에 강가강이 바라나시가 유명하게 된 게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강이 거꾸로 흐르는 부분에 있어 해탈을 상징한다. 왜 이게 왜 다른 데하고 다 흐름의 방향이 역으로 갔느냐 했을 때는 원천 본래 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 바라나시가 모든 종교의 성지가 되고 인도 사람들의 마음의 종교적 고향이 되고 뭐 도시는 3,000년 이상 3,000년이 뭐예요?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거지. 뭐 우리가 하라파 문명을 고적을 발견해 보면 한 10,000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만은 바라나시만 해도 3,000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유적 발굴이 뭐 엄청날 거고 그래 생각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가면은 저도 막 바라나시 가면 한 달 지내다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은 시간에 결행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면은 이제 우리 첫 바라나시 가면은 보는 장소가 녹야원이지. 녹야원 가서 이제 사진 빵빵 찍고 그냥 한 바퀴 뺑 돌려보고 옆에 이제 박물관 뒤다보고 오는 코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는 감회하고 그래서 녹야원에서 설했던 경을 읽고 가는 감회하고 다르죠. 5비구뿐만 아니고 많은 종교인들이 그 안에 막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명성, 그죠? 자기가 생각한 내지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사상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하는 곳이 이제 바라나시죠. 그런 바라나시에 5비구가 먼저 왔고 5비구는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받아 먹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대. 그래서 그냥 저 우리가 뭐냐면 추종하는 고타마 시달타는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라나시로 와서 다른 종교의 사상가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해서 바라나시로 왔고 이제 부처님은 보드가야에서 그 성도하시고 이제 바라나시로 그 전에 스승을 제도학가 했는데 벌써 알랄라깔라 못다까 라마푸타는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5비구를 향해서 이제 바라나시로 쭉 옵니다. 직선으로 쫙 걸어오면은 한 보름 20일 정도 안 걸리겠나? 지도로 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근데 경주 동국대학교 호진 스님께서 직접 오토바이에서 걸은 거야. 직선으로 쫙 그리고 보름이 걸린다. 그런 것도 대단한 어른이죠. 그래서 쭉 당신이 교수 자리 그냥 정년까지 안 있고 일시감치 제자한테 물려주고 인도 가서 한번 걸어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름이 걸렸다. 그래서 나도 한번 걸어볼랬는데 아유 스님이 내 고생하지 말라고 진척 걸으셨고 보름 알겠습니다. 보름 걸리는 자리로 와가서 그러니까 보름 동안의 이야기도 참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재밌죠, 그죠? 우리 상상을 해보는 것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비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참 비구들 이야기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설득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가리키는 것이 고진멸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진멸도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성수로 네 가지 진리라는 뜻이거든. 사성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괴로움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이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괴로움을 아는 것이 진리래. 괴로움을 아는 것이. 우리는 괴로움을 알아요. 괴로움을 모르고 있는 거야. 괴로움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정보는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부분에 있어서 사성제 가지고 비구들을 막 가리키는 여러 경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한번 음미해 봐야 될 경이 열애경 비구들이여 열애에게는 이러한 괴로움에 관한 거룩한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 안에서 눈이 생겼다. 법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법안. 그러니까 법안이 생겼다는 게 법안이 있는 거는 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법이 체화된 거야. 왜냐면 내가 안목이 생긴 거야. 안목이 생긴 거야. 법안이 생긴 거야. 근데 그 법안 안목이 생겼는데 뭐야? 이러한 괴로움에 관한 거룩한 진리. 괴로움이 거룩한 진리는.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밝음이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눈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게 진리가 아닐까라는 괴로움에 대한 대상 잡힘이 있었고 지혜가 생겼다는 건 인지적 노력을 하겠죠. 탐구하겠지. 괴로움에 대해서. 해라는 것은 그러면은 탐구하는 거하고 해는 뭐야? 내 안에서 곰씹어 보는 거야. 탐구하는 거. 괴로움을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탐구, 분석하고 하는 거하고 아니고 그 괴로움이 이런 괴로움이 나한테 생겼으면 어떨까라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내가 듣는 거하고 그 걱정거리가 내한테 생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그랬을 때 누가 그런 걱정을 했을 때 그 걱정거리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탐구하는 것은 지할 때 앞에 지자. 그 다음에 내가 생겼을 때 내 소유의 마치 그냥 내 고충과 같이 했을 때 나오는 것이 해. 경험이 다르죠, 그죠? 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물리쳤을 때 명. 그죠? 예, 명. 물려쳐 나갈 때 밝음이 일어난다면은 광명은 뭐야? 완전히 물려쳤을 때 빛이 생겨. 명하면은요 어둠과 같이 있다는 이야기고 광하면요 빛 그 자체라는 이야기. 빛 그 자체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깨달음의 과정을 안, 지, 해, 명, 광명 하면서 소위 이야기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괴로움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 완전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해서 뒤에 위에 나오는 건 법 안에서 눈이 생겼다, 지가 생겼다, 해가 생겼다. 위에 구절하고 다른 게 뭐죠? 괴로움에 관한 거룩한 진리라는 괴로움이 진리가 아닐까라는 법이 생겼다면은 지금은요 완전히 진리로서 완전히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라는 말이 더 추가되었죠, 그죠? 밑에는 보세요. 완전히 알았다. 글이 내용이 다르죠, 그죠? 앞에서는 괴로움이 먼저 대상으로 보였어. 두 번째는 괴로움을 알아야 되겠어. 세 번째는 괴로움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을 알았다 해야 고성제가 되는 거야. 괴로움을 알았다 해야 고성제가 되는 거야. 그 괴로움을
이 사성제를 설하는 다른 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온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온이 고다. 이거는 지난번에 조견 오온 개공할 때 말씀드렸죠. 오온무와 오온고에서. 근데 오온이 고라는 이야기만 했겠어요? 육군도 고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육군도 고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이 고라고 했을 때의 설명이 뭐죠? 오온이 고라고 했을 때 설명은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색이 고죠.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색 자체가 고잖아요. 당장 우리가 페인을, 고통을 느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만 고예요. 감정적으로도 고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고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고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까 내가 구상력, 이거 표상이라는 것이 느낌이라는 애매모호한 자료를 구체화시키는 게 표상이거든. 구체화시키는 게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구체화시키는 훈련이 덜 돼 있으면 구체화를 잘 할까? 애매모호한 채로 그대로 있을까? 애매모호한 채로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 애매모호한 채로 그대로 있었을 때 구체화시키지 못하는 고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무지예요. 좁은 의미에서 무지. 어떤 사람은 잘 아는 데 비해서 나는 그것에 대한 표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몰라. 모르는 경우가 있지. 어떤 사람은 요래저래 살펴가지고 분위기를 잘 맞추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분위기를 몰라.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표상력이 떨어져. 소위 해서 구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구상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행동은 애매모호하지. 우물쭈물 하겠지. 근데 구상력이 떨어지는 애매모호하지만은 구상력이 구체적인 사람은요 행동이 애매모호할까요? 구체적일까요? 행동이 구체적이고 방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 고일 수가 있는 거지. 행에 있어도 고일 수 있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내지는 감정적이냐, 안 그러면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범주에 해당됩니다. 칸트 이야기를 하면은 범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범주라는 것은 범위,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범주는 어느 정도의 범주예요? 그것에 있어 다 어느 정도의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틀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행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 알은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몰라도 되는데 알아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몰라서 답답해서 힘들기도 하고 이 오온 자체가 다 고라는 이야기야. 그 오온이 고라는 이야기지. 자, 오온이 고인데 그 고가 육군으로 가면 달라지죠. 또 세밀해진단 말이야. 육군으로 가면 아니 미설신의 여러분들은 뭐가 고요하니까 아유 내가 시력이 안 좋았어요. 내가 뭐 청력이 안 좋았어요. 이것도 고겠지만은 안목이 즉 눈이 보는 안식이 눈은 암하는 건 그냥 기능이잖아. 근데 안식으로 보면은 안식의 바탕이 아닌 안근이라는 거야. 안식의 바탕이 안근.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잖아. 제가 이거 비유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명품을 알아본대요, 못 알아본대요.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말고. 명품을 모르죠. 그러니까 명품을 저한테 갖다 줘봐야 옛날 할머니들 이야기하는 대로 개발에 억합니다.
왜냐니까 그 명품을 내가 용도대로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명품에 대해서 몰라. 왜 그래요? 나의 안근은, 안식의 바탕은 그냥 그 정도라는 거야. 안목이 그 정도라. 난 그거 있어. 더 이상 구분할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이근으로 가면은, 아니, 저도 여성들 보면은 이쁜 여성들 알지만은 이쁜 여성들을 보고 살아요. 맨날 6, 7, 8학년들 여성들 내가 보고 평생을 살았을까. 그래서 내 안목, 내 미적 수준 막 그 정도에 그냥 꽂혀 있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젊은 여자들 보면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애들 같고 막 다 그렇습니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은 이근으로 하면 다르죠. 이근으로 가면은 안근이야 우리 직접 경험 세계가 한계가 있어봐야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어요. 내가 명품 얼마 못 알아본다고 세상 사는 거 불편한 건 없잖아요. 근데 듣는 거는 다른 거. 듣는 거는 눈은 직접 경험 세계라 그랬잖아. 근데 듣는 거는요. 간접 경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지적 능력이 어느냐에 따라 들리는 게 달라요. 지적 능력만 있어요. 정서적, 감성적 능력까지 있어요. 정서적, 감성적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가 달라. 그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뽕짝은 다 잘 들린다. 왜? 어릴 때부터 노출돼 살았죠. 거기서 노출돼 살아서 다 잘 들립니다. 그런데 저도 뽕짝은 잘 들려요. 왜냐니까 제가 연구를 하는 게 거의 뽕짝류잖아. 저 응급 이렇게 뭐다 꺾고 막 하는 게 다 비슷한 유지. 우리 옛날 그냥 우리나라 전통 클래식, 예? 내셔널 클래식, 국악 다 이렇게 꺾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야. 그냥 그거만 그냥 다 즐겨 듣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요즘 애들 랩하는 거 들리면 내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 안 들립니다. 뭐 잘 안 들어봐서 뭐 그렇습니다. 요즘 뭐 미국 빌보드 차트 우리나라 애들 심심하면 1등 하잖아. BTS가 1등 할 때가 참 그것도 신기하다 했는데 요즘은 뭐 미국의 우리나라 애들, 아니 우리나라 애들도 아니지. 미국 사람들 보면 저거 애들이지. 그죠? 또 하면은 막 야구장 하나 배워 꽉 채운대.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 나와서 막 떠들고 막 한다 이거요.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애가. 나는 그 소녀시대도 나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 왜냐면은 이미 소녀시대가 나왔을 때 나는 아저씨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소녀시대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상황이라서 뭐 그랬는데 지금 뭐 더 그렇죠. 잘 안 들려요. 예. 근데 그것을 몇 번 들으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들리겠죠. 이거는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음악적 문제잖아. 음악적 문제. 우리가 클래식 가면은 클래식도 맨날 그 음악 같이면은 저는 그냥 애호가 정도는 아닌데 즐겨 듣기 때문에 취미이기 때문에 이게 고전주의다 어느 누구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요거는 뭐 들어보나 마나 내가 잘 안 들은 노래도 이거 맨들스 들을 거야 하면 대충 맞아요. 그러니까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말고 지식적 내용은 들려요 안 들려요? 모르면 전혀 안 들립니다. 내가 지식적 내용을 예? 내가 무슨 뭐 경제 관련 이야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과학 이야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근데 그건 공부해야 들리는 것 아닙니까? 공부해야.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해 궁금해야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근의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머리 좋다는 이야기는 이근이 성립되어 있는 거야. 머리 좋은 건 잘 외운다는 이야기야. 잘 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그전에 많이 굴려봤다는 이야기지 아직까지 이근이 머리 좋은 놈한테 훌륭한 지식을 안 가르치고 사기술을 가르치면은 머리 좋은 건 어디로 가겠어요? 사기 치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이근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근이는 간접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접 경험.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떤 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근경식 하면서 살립니다. 그 근이 저열하다면 고지. 근이 저열하다면 고지. 그 저열한 것만 있어요. 근 전체가 저열한 것도 있지만 근이 들쭉날쭉하면 또 고지. 내 눈은 안목은 아주 고급진데 내 처지가 경이 그렇지 못하면 이 근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습니다. 내 안목은 참 높은데 내 처지가 그냥 아직 열악해서 그 좋은 안목에 해당되는 것을 못 만나면요. 세상이 싹 다 비참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 추구에 하면 되잖아. 지적 추구는 요즘 세상처럼 지적 추구가 편한 시절이 어딨냐고. 근데 눈으로 보는 대상은요.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는데 내가 다가가지 못하면요. 괴롭죠. 괴롭죠. 할 방법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대상은 싹 다 자본의 질서 안에 있는 대상물인데. 귀로 듣는 건 자본의 대상물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저 뭐시기야 빈필이 온다 치 베를린필이나 빈필이 온다 칩시다. 차 한국에서 하면은 그거 내가 연주회 안 들으러 가도 그러면 꼭 생중계를 해줘요. 라디오에서 들으면 되잖아. 들으면은 그거라도 들으면 뭐 왔는갑다. 뭐 좋은 곡 하네. 물론 현장 가서 들으면 훨씬 더 낫겠지. 그래도 들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아주 고급 호텔이 있어요. 여기서 물론 서울에 집 있으면서 신라호텔 가서 잔 사람들도 있겠지. 내지는 저 워커힐 가서 잔 사람도 있겠지. 워커힐 가서 자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사람도 있는데 아니고 워커힐 쳐다봐요. 자는 사람이 많아요.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봅니다. 봅니다. 다른 거는 경험이 됩니다. 우리 맛도요.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잖아. 음식도. 아니 뭐 그냥 가서 호텔 가서 무슨 음식 좋다는데 차라리 이 집이 더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대체 식품이 다 있어. 눈은 그게 잘 안 된다고. 눈은. 감촉도 그렇잖아. 요즘처럼 옛날에 옷감이 소위 이야기해서 귀해서 옷감으로 병역 돈으로 삼고 한 시절도 있고 하지만은 요즘처럼 옷이 흔한 때가 어딨냐고. 예? 그 옷도 그냥 다 걸치고 살고 뭐 좋은 옷 해봐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것 자체가 그 안에서 차별을 지으면 또 고죠. 아, 요즘 먹방들 얼마나 많이 해. 어디 가서 나는 뭘 해봤니? 뭐 어디 가봤니? 봤니? 들었니? 요거에 대해서 다 비교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고 아닌 게 없겠지. 그것만 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도 고지, 그것에 대한 대상도 고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고일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원이 고다, 그 다음에 육근이 고다라고 하는 것이 고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쉽겠어요. 참 고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감이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오늘의 설명이고 근경식의 설명이라는 거죠. 자, 비구들이여. 열애기는 이러한 괴로움의 일어남에 관한 거룩한 진리라는 들어본. 그러니까 괴로움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야. 일어남, 원인,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집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지의 명광이 생겼다. 그것은 이와 같은 괴로움의 일어남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서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다른 사생제 설명에
하면은 가래지. 그래서 갈애라는 원인을 알면은 끊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 갈애라는 원인이 갈애가 언제 일어나느냐? 갈애가 언제 일어나느냐? 근에서 바로 갈애가 일어나느냐? 근. 그 근이라면은 모명, 행, 식, 명색, 육, 입이 근이잖아요. 육입이 근. 그럼 근에서 바로 일어나느냐? 육입, 그 다음에 뭐? 촉. 촉에서 일어나는. 근에서 일어나겠어요? 근이 촉해야 일어나겠어요? 촉해야 일어나겠지. 촉해야. 촉할 때, 촉, 그 다음에 뭐야? 수, 에, 치, 유 하잖아요. 수는 촉의 결과물이고, 그죠? 그 결과물에 대한 파생이 에라는 이야기예요. 수와 에는 차례차례 일어날까, 동시에 일어날까? 12연기를 잘 보시는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할 때 차례로 순서로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난대요. 무명과 동시에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가래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래로 일어나느냐 집착으로 일어나느냐가 문제 순서가 있는 것이지 내용의 문제지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탁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나는 모르고 있지만 무명적 상황이야. 나는 업의 상황이야. 나는 내가 주의 깊게 생각 안 해도 나라고 지금 이미 여기고 있어. 나라고 나 하고 살아요.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상황의 식의 상황이야. 그것에서 나는 계속적 추구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과거 무시로 명색의 추구를 하고 있고 그 추구의 창문은 육근이야. 추구의 창문은 그것이 세상과 만나 촉으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안촉, 이촉하겠지. 안이빛을 신의로 만나겠지. 세상 접촉하겠지. 에? 접촉한단 말이야. 접촉했을 때 그 접촉했을 때 동시로라는 게 느낌과 가래라는 거야. 느낌과 가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괴로움 그 전의 괴로움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모르는데 촉하고 난 다음에 괴로움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래로서 괴로움이 일어나. 왜 가래로서 일어나?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경전, 뒤에 경전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다음 주에 이제 그 경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건데 항상 감각 욕망에 있어서 모든 어떤 존재를 바라고 감각 욕망은 일어납니다. 욕유. 나는 지금 그냥의 상태야. 뭐뭐 하고 싶은 상태야. 뭐뭐 하고 싶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상태야. 뭐뭐인 상태야. 뭐뭐인 상태. 네. 뭐뭐 아닐까, 뭐뭐일까, 할까? 라고 하는 내가 그냥 상태야. 뭐뭐였으면, 뭐뭐 아닐까? 그랬으면 하는 상태. 그랬으면 하는 상태. 이게 지금 중첩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은 상태는 감각, 욕망, 욕계에 있는 거야. 욕유에 있는 거야. 뭐뭐인 상태는 색유에 있는 거야. 뭐뭐가 아닐까? 뭐뭐였으면 하는 데가 무색유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요것이 지금 어떻게 중첩적으로 막 작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점심시간 다가 배고프면요. 어떤 상태로 빠져? 밥 먹고 싶은 상태로 빠져. 배고픈데 뭐뭐인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배고픈데 삭가 쓰고 정말 하면서 이렇게 보면 배가 고픈 거예요. 덜 고픈 거예요. 덜 고픈 겁니다. 네, 덜 고픈 거.
근데 어떻게 진짜 배고프면요. 삿가스가 엄마네요. 아니 음식이 어디 없을까라고 하면 막 그냥 탐색하고 뭐뭐 하고 싶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약해. 내가 예?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고 밧줄만 잡고 있어요. 근데 삿가 쓰고 있어요. 어흠 하면서 삿갓을 유지하고 잡아야 돼요. 삿갓이고 뭐고 지고 다 벗어 던져가지고 요 손에 모든 힘을 잡고 있어. 살고 싶은 욕유에 있는 욕유에. 그러니까 그거 뭐 하고 싶은 상태 모든 사람들은 있죠. 그 상태.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상태 욕망이 자주 나와요. 안 그러면 일단 뭐뭐인 상태야. 이 세규입니다. 세규. 나는 뭐뭐인 상태지. 지금 여러분들 앉았을 때는 뭐야? 뭐뭐인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 아니고 옆에 조용필이 왔으면 여러분들은 뭐뭐인 상태에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오빠 하면서 예? 막 소리를 지르는 싶은 상태가 될까? 뭐뭐 싶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한테는 꿈이 다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뭐뭐 하려는 예? 아닐까? 예? 그렇지 않을까라는 희망적 상태도 있을까? 그런 희망적 꿈의 상태도 있지.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만 생각해봐도 그 꿈은 꿈이야. 그래도 그 꿈은 꿈인데 그 꿈이 꿈이라서 그냥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요. 여전히 꿈으로 있어요. 여전히 꿈으로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규, 세규, 무세규가 동시에 나한테 지금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건 하지 못해서 불만이고, 인은 인으로 유지된대요. 인이 유지가 안 된대요. 인이 유지 안 돼서 집착하고, 꿈이라는 것이 환상이라서 어떻게? 절망하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고로운다. 고로운다. 그것이 고인 겁니다. 왜 그러냐? 근에는 항상 뭐뭐 하고 싶은이 감춰져 있지. 근에는 하고 싶은이 감춰져 있지. 눈, 좋은 거를 보고 싶지. 예? 안 좋은 거는요, 보기 싫지. 그래서 그는 항상 접근 해피의 준비 상태야. 접근 해피의 준비 상태. 좋은 것, 하고 싶은 것에는 접근하고, 그다음에 피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은 회피. 하고 싶은 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촉 앞에서 망설이겠어, 안 망설이겠어요? 망설이죠. 촉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게 그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촉 해보니까 달달한 게 있네? 달달한 게. 그 달달한 게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즐겁고 재밌고 하는 거는 달달하지. 예?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지. 달달하거든. 여행 가서 고생을 했던 애들은 간 전체 장면이 달달하거든. 가고 싶지. 가고 싶지. 그래서 그래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접근 해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한동안 어떻게 해요? 여행 상품을 다른 여행 상품을 또 본다.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그러니까 하는데 휴대폰으로 여행 상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 여행 갔다 오는 거뭐또 그걸 뒤다봐 하니까 잔소리잖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아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 해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해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근 해피 상태야. 촉 망설이겠지. 근데 망설이는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충동적이야. 좋은 것에 대해서는 묻고 따져요. 그냥 달려들어. 그냥 달려듭니다. 남자들이 저녁마다 술집에 가는 이유입니다. 에? 남자들이. 여자들이 봄만 오면 점집에 가는 이유입니다.
달리더래요. 달리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충동이에요. 충동인데, 예?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 한 잔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내일 또 먹어요. 또 먹지. 또 먹었는데 다른 거 먹어요. 어떤 거면 탐닉이죠. 탐닉이죠. 예. 점집에 갔는데 요 소리 하니까 그 소리로 끝나요. 그러면 더 좋은 소리 들으러 다른 데 또 가요. 다른데 또 가고 또 가고 탐닉. 그러니까 촉에는 충동과 촉하는 순간 충동과 탐닉이 간에 쫙 있는 그런 것들이 가래로 막 있는 거야. 가래 자체가 고인 거야. 가래가. 왜 가래가 고예요? 우리 존재는 존재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존재한다고 믿지만은 존재해요. 고만 있을 뿐이야. 고만 있을 뿐이야. 욕유냐, 색유냐, 무색유냐 다 뭐만 있어? 고만 있을 뿐이야. 왜? 그것이 현실화 내지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가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래는 뭐냐면은 가래가 일어나서 괴롭다는. 물론 괴로움의 가능성은 그 이전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거죠. 왜? 식에서부터 추구에서부터 내포하고 있었지만은 괴로움이 쫙 현실적으로 내 육체적으로나 마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가래 현실적인 문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야 한다. 그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괴로움의 일어남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서 버려졌다. 내가 드디어 가래를 버렸다. 라고 하는. 가래라는 것은, 가래가 생기지 않으면 어디서 조심해야 돼? 촉에서 조심. 촉에서 조심하는 이유는 뭐죠? 뭘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접촉을 조심하는 것은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수의 유의 영향도 미치겠지만은 접촉을 조심한다면 이건 안 일어나잖아. 그럼 접촉을 조심하는 건 뭘 바꿔? 근을 바꿔. 명색을 바꿉니다. 그래서 접촉에서 사티 수행은 어디서 해야 돼? 촉에서 해야 돼. 사티 수행. 우리가 정념하잖아요. 정념을 사티 알아차림 마음 챙김했을 때 사티는 육촉에서 일어나. 육촉에서. 자, 비구들이여, 열애들에게는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거룩한 진리이다라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안지혜 명광이 생겼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 가래가 버려지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일어나겠죠. 그죠? 괴로움의 소멸이 일어날 때 처음은 버릴 때 일어나겠지. 가래를 버릴 때 일어나겠지. 가래를 버렸을 때 일어나는 것은, 가래는 후차적 덕목이랬잖아. 그러면 가래만 버려져 다른 변화가 생겨. 다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답을 안 하지만은 그 다른 변화가 뭐냐면 육군이 달라집니다. 육군의 내용이 명색이 달라집니다. 명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육군, 내가 선호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선호. 내가 육군이 달라진다는 건, 육군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호의 문제지. 선호가 달라집니다. 선호가 달라지고, 그 선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명색,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 방향 위에 있던 식은 알고 보면 지가 방향을 주도한 것 같지만은 방향 위에 올라탄 것이. 그래서 내가 달라져. 내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업이 달라진 거예요. 업이 달라진 거예요. 감오세요? 감오시죠? 이런 거 지금 우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워. 그죠? 왜 어렵냐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알아듣잖아. 예심 알아듣겠나? 아리까리해? 뭐 이제 여름 지나면 알아들을 거예요.
가을에 가면 이제 또 이런 얘기 계속 이야기하니까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가 있지. 여러분들 선호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선호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선호하는 게 다르지. 왜 그런 선호가 생겼어요? 방향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방향. 그러니까 선호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거야. 각자가. 그 방향 때문에 달라요. 물론 그 선호의 방향은 굉장히 사람 전체로 보편적으로 디테일한 방향, 디테일한 세밀한 방향입니다. 러프한 뭐 대체적인 보편적 방향은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보편적 방향은 뭐야? 밥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밥 먹고 살아요, 고기 먹고 살아요? 우리는 밥 먹고 산다 그러잖아. 미국 사람들은 고기 먹고 산다. 여러분들 애 낳았을 때 뭐 먹었어요? 미역국 먹었잖아. 그죠? 미국 사람들은 애 낳으면 뭐 먹지? 스테이크 먹습니다. 몰랐어요? 몰랐잖아. 우리는 그냥 미역국이 당연시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래. 미역국도 고기 넣은 미역국 좋아해요? 안 그러면 들기름에 볶은 미역국 좋아해요? 이 선호의 문제입니다. 선호의 문제잖아. 미역국이라는 건 보편 디테일한 건 다르지. 예. 여러분 미역국 끓일 때 국간장 많이 넣어요? 소금 많이 넣어요? 그 비율도 다 달라요. 세밀하게. 예. 국간장을 진하게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좀 거무튀튀하지 맛이. 색깔이. 근데 소금 넣으면 좀 맑아. 근데 소금만 넣어서도 맛 안 나거든. 쓴맛 나잖아. 소금만 넣으면. 그래서 단맛이 일려면 어떻게? 발효된 간장을 넣어야 단맛이 조금 돌아. 그걸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 쫙 달라지잖아. 내가 왜 미역국에 이러한 조예가 있냐면 내가 미역국을 좋아하거든. 다른 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서로의 문제 아니요. 내한테 지금 내재적인 문제. 선호의 문제입니다. 그 선호의 문제는 방향 때문에 그렇다고. 방향 때문에. 그 방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환은 다 뭐야? 방향과 선호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방향과 선호의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방향과 선호의 문제. 이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색의 방향, 감정 쓰임의 방향, 상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이 방향이 있다고. 거기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촉을 경계하면은, 쌌디 하면은 뭐가 달라져? 근이 달라진다니까. 선호가 달라진다니까. 선호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이기적에서 뭘로 바뀌어? 이타적으로.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기적이었던 내용은 뭐야? 내가 나한테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으로 바뀌는 내용은 뭐죠? 이타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이로 와서 바뀝니다. 내가. 즉 이타라고 이름하지만 그것도 이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부르면서 이기를 차리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타행을 하면서 이기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타행을 하면서 이기, 나한테도 이로운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 이게 방향 때문에 그래요. 방향 때문에. 방향 때문에 달라진다. 명색의 방향 때문에 달라집니다. 자,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은 식이죠. 식이 명색을 만들었어요. 실은 행에서 식은 생겼지만은 행에서 식이 생겼다는 행 위에 올라탔다는 이야기야. 행 위에 올라탔는데 행의 뭐냐면은 질서가 명색으로 보일 뿐이야. 행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행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명색이거든. 아시겠죠? 명색이거든. 그래서 실은 식은 뭐냐면 행 위에 올라타 있는 거잖아. 명색 위에 방향 위에 올라타 있는 게 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뀌어? 내가 바뀌어. 보살인 나와 중생인 나는 천지 차이. 보살인 나와 중생인 나는 천지 차이다. 그게 쭉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니까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앞에서 얘기한
밝음이 생기겠지. 밝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어둠과 밝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과 밝음이야. 내가 못 보던 것을 본다는 이야기야. 명이라는 것은 무지가 달라지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게 멸로 가는 거예요. 멸의 현상은 처음에 명으로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광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가래를 완전히 물리쳐서 가장 평온하고 오롯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광, 이렇게. 광. 다른 말로 열반, 이렇게. 열반. 다른 말로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반인 것이 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와 같이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서 겪어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겪어 알면서 자꾸 내가 체험을 하면서 명이 생깁니다. 모르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와 같이 괴로움 소멸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서 겪어 알았다. 겪어 알았다. 겪어 알아야 되는, 체험하게 되고 겪어 알았다라는 멸. 예. 그래서 겪고 알에 대해서 끝난 데까지 가는 것이 열반의 무효 열반의 경지까지 딱 도달한 거예요. 근데 무효 열반의 경지까지 도달했는데 무효 열반의 경지가 딱 도달하고 난다면 계속적으로 가. 안 그러면은 그걸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 왜? 우리는 우리는 항상 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 다음에 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유지시키려니까 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열애들에게는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거룩한 진리이다라는 길 해놔죠. 길. 그래서 길 했을 때 길 무슨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거의 길 이게 아니고 열반이라는 목적이 생겼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목적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안 가면 막연하게 갔어. 막연하게 가면서 생존을 염원했지. 생존을 희망했지. 생존하고 싶었지.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막연한 길은 목적지가 있어. 목적지를 가보니까 죽음이야. 그 목적지 멸이라는 열반이라는 고멸이라는 목적지가 생겼어. 고멸의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실은 뭐냐면은 고멸 가는 길에 있어서 목적지가 생기기 때문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길에 대한 거룩한 진리이다. 그게 이제 8정도의 내용이죠. 8정도. 그것은 이와 같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 닦아야 돼. 이놈을 닦아야 된다며. 하여튼 닦는 것 때문에 그 길이 있으면은 가야지. 길을 닦으면 어떡하느냐고. 이 바보 같은 동양불교. 길은 닦는 것이 아니라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행해. 그걸 갖다가 그래 하도 닦는다니까 수행 이렇게 해줘. 닦을 숫자도 해주자 그래. 수행. 닦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돼. 행해. 실천. 요즘 말로는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거룩한 진리로서 실천해야 된다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나. 그것은 이와 같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거룩한 진리로서 닦았다. 행했다. 행했다라는 것은 체화됐다는 얘기. 체화되었다. 자동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애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뒤에 뜻의 함축경. 쌍까사나숫다. 뜻 함축경. 이게 고진멸도가 우리는 이게 절에 가면 아주 기초교를 고진멸도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고진멸도를 우리가 깨달으면 뭐야?
색계사설의 멸진정에 가서 깨달을 수가 있어. 색계사설의 멸진정, 다시 말해 상수멸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고집멸도. 그렇죠? 삼명 고집멸도잖아.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상가법문, 온척의 법문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연기법으로 광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설합니다. 연기법의 광설이 뭐냐니까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하면서 연기법으로 광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가장, 아니 지금 무명에 휩싸여 있는 뭔가 문제가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은 꼭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복음하니까 무슨 기독교 복음만, 아니 여기 복음이지. 복음은 뭐냐니까 옵니다. 그에 대해서 몰라서 진전이 안 돼요. 막연하게 네가 알고 있는 괴로움은 괴로움이에요. 내 욕망의 파편이에요. 내 욕망의 그냥 파편일 뿐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지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뜻 함축경을 이렇게 설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사슴동산에 모셨다. 거기에서 세종께서는 5명의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물론 이 정형구가 앞에 경에도 있었는데 그 종이 안에 다 안 들어서 빼버렸거든. 앞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비구들이요. 이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고성제, 한문으로 하면 고성제라고 나는 시설하였다. 시설돼 있잖아요. 시설. 그러니까 시설했다는 얘기, 이 시설이라는 말이 오늘날 말로는 개념입니다. 나는 고성제라는 개념을 니네들한테 제시를 해.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 개념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 개념 안에 내용이 없으면 뭐예요? 공허한 겁니다. 개념 안에, 칸트 이야기다, 칸트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네. 공허한 겁니다.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 하면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모르고 믿으면 맹목적이. 근데 신 안에는 이러저런 내용을 넣을 수가 있지. 신이란 단어 안에. 근데 어떤 개념을 지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요, 공허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공. 공이라는 말을 불자들은 알아볼라. 색적 시공, 공적 시색 하니까 심지어 그냥 영화 제목에도 색적 시공이 나오고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색적 시공 영화 제목은요, 공허한 것이. 안에 내용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을 내가 잘 모르면은 그 공이라는 개념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제를 시설했어요. 그럼 그 안에 고성제가 뭘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배우고 체득하고 그 다음에 그를 알아야 그 시설한 사람의 뜻에 부합하겠지. 그죠? 시설자에. 이게 시설이라는 말은 빠냐띠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빠냐띠를, 즉 개념을 제공했어. 그러면 그 공이라는 개념을, 고라는 개념을 제공했으면 하였다. 이것은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여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언어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현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뜻,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라는 말에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우리가 소위 해서 생로병사 고, 애별이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오온성고 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고예요. 고에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뭐냐면 법과 표현과 그러한 뜻이 있을까? 뜻이 있다는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규격화 시킨 것이 자 아비달마에서의 번뇌입니다. 아비달마에서의 번뇌. 그 번뇌가 어떻게 작동해 나는가 했을 때 설일체유부는 불상응 행법도 만들고, 즉 득, 비득, 부동과 같은 그러한 법도 만들고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그러한 원리를 설명하려고, 고가 어떻게 일어나는 원리,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지금 그 많은 번뇌와 심과 심소, 그 다음에 그러한 색법과 신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법을 뭐 해냈어? 규격화 시키는 거예요. 아비달마. 지금 경전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해본 거예요. 자,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작동하는 내용은요, 엄청난 많은 작동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면은 그 자동차 안에 내연기관 여러 가지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성품을 개수로 세면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이 움직여서 돌아가면은 그 작동에서 각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현상이 얼마나 많은 현상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진단이 돼. 카센터 가야 돼. 카센터 갑니다. 카센터 가니까 다 잡는데요, 못 잡는데요? 못 잡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해, 구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래 이야기하니까 조금 수른 것 같죠?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 뼈다구 개수까지 다 나와. 예? 세포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상이 생기면은 내 몸뚱아리인데 내가 알아 몰라. 몰라서 누구한테 가? 의사한테 가. 의사한테 가서 물으니까 병을 다 진단해 줍니까? 이상 없는데요. 이상? 그 이상이 없는데 나한테 지금 이상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퇴행성이래. 퇴행성. 늙으면 다 그렇다 이거라. 그래서 그냥 퇴행성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막 헷갈리면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병원에서 싹 다 규명해내요. 병원에서 손 못 쓰는 병도 많아요.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신체 오장육부는 숫자로 정해져 있고 표현되고 다 되지만은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작동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많은 언어와 많은 표현과 많은 뜻이 그거만 있겠어요. 내 몸뚱아리 육체만 있겠어요. 심리 안에도 있겠어요. 심리 안에도 있다. 거기에서 다 파생되는 결과가 뭐야? 고라는 거예요. 고라는. 근데 그것을 규격화 시키는 것이 아비달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비달마의 내용은 공부해놓으면 유익하겠죠, 그죠? 공부 안 하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그게 고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혼이 일어나서 가래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니비설신이 있고 다 있습니다. 가래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가래가. 그 사람, 각기 사람의 가래가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에? 내가 20살 때 서울 왔잖아요. 와가지고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부산 인간들만 만났어요. 부산에서도 간혹 가다가 타양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의 다 부산 사람입니다. 타양에서 와도 부모가 그렇게 왔지, 뭐, 아이가 갑자기 타지에서 전화가 오는 애는, 물론 또 뭐, 내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상한 말 쓰는 여자애가 왔어. 우리하고 말투가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살다 왔대. 말이 달라.
수경이가. 이름이 손수경인데.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 그래서 이제 걔하고 말을 섞어요. 힘들었어요. 걔는 말꼬리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는 쳐져.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서울에 처음 왔더니 그래서 기숙사로 갔어요. 기숙사 가서 딱 있는데 나는 서울만만 생각하고 왔거든. 기숙사 가니까 서울만만 있어요. 이놈의 팔도 인간들이 나왔어요. 이게 문화적 충격은 상상 초월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도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투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내용도 다르고. 아니 말이 다 다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같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모습,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헤아릴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시설하였다. 근데 그 소멸해서, 그러니까 명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께서는 색계 1, 2, 3, 4선 해서 차제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 차제는 그냥 일반적 내용이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쁨, 즉 희열과 즐거움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죠.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광에 가서 멸진정에 가서 사람들의 표현은 또 달라지겠죠. 맨 마지막 위에 단락이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나는 시설하였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여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법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언어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표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8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뜻이 그 안에 있다. 견사, 업, 명, 정진, 염정 한 뒷자만 발을 정자 빼고 그 뒷자만 해도 이거의 파생이 엄청납니다. 바르다고 했을 때 견해가 우리는 막 교리상으로서 견해가 뭐 사성제다, 견해가 뭐다 라고 하지만 견해는 그렇게 어떤 것이 바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육촉할 때의 수행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가래하고 직면을 해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이다. 잠깐 순간에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지. 소멸이. 알아차려야지.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유지가 돼요. 유지하다가 삐끗삐끗해. 그러고 어떨 때는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이내 그냥 어디론가 상실되어서 헤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장면이 그게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사성제에 대한 오늘 뭐 경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더 강설, 연기법으로 가서 하고 연기법에서 부처님께서 그냥 모명행식 이런 정형구가 있는데 말고 부처님께서 이제 7일 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나무 아래서도 한 것도 있고 무찔린다, 무찔린다. 또 우리 오토가에 가니까 용착 해서 부처님 상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연못에서 한 가문어도 있지만은 긴 가문어가 있어서 그 긴 가문의 말씀을 새기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설해 놓기 때문에 후대의 아비달마 논사들 제자들은요 이것을 뭔가 좀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고 싶은 욕망들이 다 아니 있겠냐고 지금 이렇게 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비달마의 내용이고 그렇게 조직하다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북방 아비달마라 이야기하는 설일체에 의해서는 자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자성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무자성공을 이야기하는 반야신경의 무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차츰차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고 오늘은 그래서 사성제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칩니다.